살아서 꼭 다시 만납시다.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죽어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반드시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저도 죽을 힘 다해 기다릴게요. 1940년대 말, 이 땅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조국은 빼앗겼고 청춘은 전쟁터로 끌려갔으며 사랑조차 금지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의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가 지워버린 금지된 청춘의 기록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역사 속 묻혀버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으로 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말, 태평양 전쟁이 광기처럼 번져가던 그 시절,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렸습니다. 어떤 이는 간호부라는 이름으로, 어떤 이는 학도병이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이는 독립군이라는 이름으로 세 사람의 운명이 교차합니다. 윤여옥, 22살, 평양의 작은 약방집 딸이었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기차에 실려 만주로 향합니다. 간호부 모집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아니 사실은 강제로 끌려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차가운 객차 안에서 그녀가 본 것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수십 명 여성들, 그리고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장아림, 26살, 만주 벌판을 누비는 독립군 대원입니다. 총칼을 든 그의 손은 거칠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그 역시 한 사람의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영하 20도 설원 위에서도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나라만이 아니었습니다. 최대치, 19살, 경성의 중학교를 다니다 학도병으로 끌려간 소년입니다.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그의 어깨에는 총이 너무 무거웠고 훈련소의 매질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고 언젠가 만날지 모를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이 세 사람은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주의 차디찬 설원, 폭격이 쏟아지는 야전병원, 그리고 금지된 감정이 피어나는 낡은 헛간까지.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단 하나만은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살아 숨쉬는 인간의 감정. 금지되었기에 더욱 뜨거웠던 그 눈빛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으로 이 채널에 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역사 속 묻혀버린 또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945년 1월, 영하 25도의 만주 벌판, 기차 한 대가 눈보라를 뚫고 북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객차 안에는 50명이 넘는 젊은 여성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중 한 구석, 창가에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여옥. 그리고 이것이 금지된 청춘의 시작이었습니다. 끌려간 몸, 흔들리는 마음. 기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칙칙폭폭, 쉴 새 없이 내달리는 증기기관차의 소음이 객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은 여성들의 흐느낌이었습니다. 윤여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하얀 설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향 평양을 떠난 지 이틀째, 어머니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약방에서 약재를 다듬던 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떠올랐습니다. 간호부로 일하면 돈도 벌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거야. 징용 담당자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기차에 오르는 순간 여옥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제였다는 것을. 객차 안 여성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간호 일만 하는 거 맞죠?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여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소녀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기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옥의 어깨가 옆 사람의 어깨에 부딪혔습니다. 차가운 객차 안에서 느껴지는 타인의 체온. 그것은 묘하게 위로가 되기도 했고, 동시에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연대감이 되고 때로는 절망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객차 안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였습니다. 여성들은 하나둘 잠에 빠져들었지만 여옥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 서로는 달빛에 반짝였고 그 빛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오히려 슬펐습니다. 나는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여옥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시각 만주 어느 훈련소. 최대치는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팔굽혀펴기 50개. 교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19살 소년의 팔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몽둥이가 등을 내리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빨리. 너희는 천황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할 몸이다. 교관의 고함이 훈련소 전체를 울렸습니다. 대치의 옆에서 한 동료가 쓰러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 친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신 차려. 조금만 버티면 돼. 속삭이듯 말했지만 대치 자신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경사들은 차가운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난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대치는 침상에 몸을 던졌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고향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눈물이 나기 때문입니다. 옆 침상의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치야, 들었어? 이번에 간호부들이 온대. 간호부? 응. 야전병원 쪽으로. 조선에서 온 여자들이래. 대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조선, 고향,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여긴 전쟁터야. 같은 시각, 만주 설원 깊숙한 곳. 장아림은 눈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독립군 부대는 일본군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매복 중이었습니다. 영하 25도의 추위 속에서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림의 손에는 고식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총보다 무거운 것은 책임감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면 부대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멀리서 일본군 트럭이 다가왔습니다. 대장의 손짓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하림은 방아쇠에 손을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전투는 짧고 격렬했습니다. 하림은 재빨리 움직이며 적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한 발의 총알이 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퍼졌지만 그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하림은 눈밭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하림이 형,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전병원으로 데려가야 해. 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림은 고개를 저었지만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설원 위에서 장하림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한 여인이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천천히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원 속 금지된 시선. 야전병원은 허름한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윤여옥이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그곳으로 부상병들이 실려왔습니다. 총상, 동상, 폭발로 인한 화상.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옥은 떨리는 손으로 붕대를 집었습니다. 간호부, 빨리 움직여. 일본군 군의관의 고함이 울렸습니다. 여옥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피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신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한 남자가 여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대여서 되어 보이는 청년. 어깨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여옥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의지, 죽음이 아니라 삶, 그리고 지켜야 할 무언가에 대한 책임. 간호부, 뭐해? 저 환자부터 봐. 여옥은 황급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을 벗겼습니다. 총알이 어깨를 관통한 상처였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출혈이 심했습니다. 참아주세요. 지금 소독할게요. 여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알코올을 적신 거즈로 상처를 닦았습니다. 남자가 신음을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는 모습이 여옥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붕대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붕대가 점점 붉게 물들었습니다. 여옥의 손끝이 남자의 피부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탓이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옥은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아닌 오히려 감사와 온기 같은 것. 고맙습니다. 남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여옥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전쟁터이고 그는 환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옥의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3일 후 장하림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열은 내렸고 상처도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동 구석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 간호부 생각이 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을 돌봐주던 그 여인. 차가운 야전병원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손길. 하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신 차려. 난 독립군이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붕대를 갈아줄 때마다 하림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한숨 소리조차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병동이 조용해진 후 여옥이 하림의 침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붕대를 갈아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깨셨어요? 네. 잠이 안 와서요. 상처는 괜찮으세요?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짧은 대화. 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옥이 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림의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상처는 깨끗하게 아물고 있었습니다. 여옥의 손끝이 상처 주변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다행이에요. 깨끗하게 아물고 있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강하신 거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들을까 두려운 듯. 아니, 실제로 두려웠습니다. 이런 대화조차 금지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윤여옥이요. 여옥.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여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장아림입니다. 장아림. 여옥이 그의 이름을 작게 되뇌었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이름은 더 이상 낯선 환자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 기억해야 할 이름, 잊어서는 안 될 이름. 새 붕대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하림의 피부에 닿는 여옥의 손끝, 여옥의 숨결이 닿는 하림의 어깨. 그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 됐어요. 이틀 후면 붕대도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전 다시 부대로 돌아가야 하겠네요. 여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며칠 본 사람, 이름도 오늘 알게 된 사람. 하지만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조심하세요. 부디 살아서 돌아오세요. 여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림은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동자. 그 안에서 하림은 자신이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금지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설원 속에서도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같은 시각, 훈련소 막사. 최대치는 동료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치야, 들었어? 야전병원에 조선 여자들이 많이 왔대. 간호부로. 그래서 거기 평양에서 온 여자도 있대. 윤여옥이라고. 최대치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윤여옥, 고향, 선배, 약방집 딸. 어릴 적 마을 축제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 그 사람. 여옥. 누나가 여기에? 대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반가움,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갈망.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야전병원이 보였습니다. 사람만 계셔요. 누나,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세 사람의 운명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헛간의 미래, 장아림이 부대로 복귀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전선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일본군의 폭격이 계속되었고 야전병원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폭격기의 굉음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대피해, 모두 대피. 군의관의 외침과 함께 간호부들과 환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윤여옥도 환자 한 명을 부축하며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여옥은 넘어졌습니다. 환자는 다른 사람들이 데려갔지만 여옥은 혼자 남았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정신 차려요. 익숙한 목소리. 여옥은 눈을 떴습니다. 장아림이었습니다. 그는 여옥을 안고 눈밭을 달렸습니다. 폭발이 계속되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 낡은 헛간이 보였습니다. 하림은 헛간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또 한 번의 폭발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헛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둘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여옥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덕분에. 여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당신은 왜 부대로 복귀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폭격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하림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는 이미 부대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옥을 걱정했고 결국 야전병원 근처를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격이 계속되었습니다. 헛간 안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두 사람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거리는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추우시죠? 하림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여옥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여옥은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손이 먼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제가 괜찮아요. 당신이 더 춥겠어요. 전 익숙합니다. 철원에서 자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하림이 작게 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여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독립군이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눈빛이 달라요. 다른 환자들과는. 하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전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여옥은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상처투성의 손, 총을 잡고 동료를 지키고 조국을 위해 싸운 손.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냥 끌려온 거예요. 가노부라는 이름으로. 여옥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림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를 살린 것도 당신이에요. 당신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전 이미 죽었을 겁니다. 하림의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여옥의 손을 덮었습니다. 차갑던 여옥의 손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여옥 씨.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여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뜨겁게 빛나는 눈빛. 하림 씨.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겹쳤습니다. 심장이 동시에 뛰었습니다. 금지된 감정이 터져나오려는 순간.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누구 없어. 일본군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하림이 재빨리 여옥을 헛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오래된 건초 더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림이 여옥을 꽉 안았습니다. 여옥의 얼굴이 그의 가슴에 묻혔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빠르게,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헛간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안을 비췄습니다. 하림은 숨을 죽였습니다. 여옥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 1mm의 움직임도 위험했습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가자. 추워 죽겠어. 군인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림의 품 안에서 여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이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더 슬펐습니다. 여옥 씨. 하림이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어떡해요. 여긴 전쟁터인데. 그래도 꼭 다시 만나요. 약속합니다. 하림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옥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조국이 해방되면, 그때 다시 만나요. 제가 당신을 찾아갈게요. 정말 찾아올 수 있어요? 반드시요. 살아서, 어떻게든, 그 순간, 전쟁도, 죽음도,
금지된 사랑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서론 한가운데 낡은 헛간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폭격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림은 부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옥은 야전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헛간 앞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꼭 살아요. 당신도요. 비록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림이 돌아섰습니다. 눈밭을 걸어갔습니다. 여옥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그림자, 사라지는 온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여옥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잊지 못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멀리 훈련소에서 최대치는 야전병원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그 사람이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운명의 삼각형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1945년 봄, 전쟁은 끝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가까워질수록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장하림은 다시 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주 벌판을 누비며 마지막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총알이 빗발쳤고 동료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하림은 살아남았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밤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헛간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 여옥의 떨리는 손, 눈물 젖은 눈빛. 그것이 그를 살아있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꼭 다시 만난다. 전쟁이 끝나면 윤여옥은 더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야전병원이 폐쇄되면서 간호부들은 다른 곳으로 강제 이송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다시 기차에 실렸습니다. 창밖의 설원은 여전히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여옥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씨가 살아있었습니다. 하림 씨, 살아있겠죠.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기차는 끝없이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최대치는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전투 중 부대가 와해되면서 그는 일본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좁은 막사에 수십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치는 버텼습니다. 누나를 다시 만나야 해. 고향에 돌아가야 해.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그 사람이 이미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풀려나는 날,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해방되었습니다. 만주 설원 위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항복했다는 것, 전쟁이 끝났다는 것, 그리고 조선이 자유를 되찾았다는 것. 장하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싸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간호부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 하림 씨는 살아있을까? 나를 찾아올까? 최대치는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났습니다. 해방의 소식과 함께 수용소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너무 밝아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여옥 누나를 찾는다. 세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해방 이후의 조선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고 38선이 그어지고 다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세 사람의 운명이 다시 한번 엇갈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금지된 청춘의 첫 번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차가운 설원 위에서 피어난 뜨거운 사랑, 헛간 속에서 나눈 금지된 약속, 그리고 해방과 함께 찾아온 새로운 혼란. 하림은 여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옥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치는 자신이 기억하던 그 사람이 이미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요? 더 깊어지는 감정, 더 복잡해지는 관계, 그리고 금지되었기에 더욱 타오르는 미래. 다음 이야기, 여명의 눈동자의 방의 미래에서 계속됩니다. 해방된 조선. 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사랑. 38도선이 그어진 땅에서 세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위험하고, 더 금지되고, 더 뜨거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미래의 장소는 폐허가 된 서울, 밤의 골목,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공간. 하림과 여옥의 재회, 대치의 등장, 그리고 선택의 순간.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랑을 쟁취할 것인가? 여명의 눈동자의 방의 미래는 더욱 강렬하고, 더욱 애절하고, 더욱 금지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이 금지된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명의 눈동자, 일부 금지된 청춘. 여기서 잠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뜨거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